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부해 제보를 주신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 한 분 더 계셨네요. 반갑습니다. 예쁜 백설공주라고 부르는 백설이가 있고요. 백설공주님 안녕. 우리 집 막내 개냥이 꿀설이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꿀설이와 카리스마 콩설이가 있습니다. 오묘한 매력을 풍기는 콩설이까지. 흑설이가 지내고 있는 방이에요. 그리고 한 마리가 더 있답니다. 집사를 보자마자 애교를 부리는 녀석. 아이고. 바로 집사님들의 아픈 손가락, 오늘의 주인공 흑설이라는데요. 흑설이가 방 안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만으로 성에 안 차는지 이번엔 화장실로 향하는 녀석. 앉은 자리에서 화장실을 훑어보더니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살펴봅니다. 그걸로 부족했는지 애처롭게 울며 화장실 높은 곳까지 목이 빠져라 둘러봅니다. 그리고도 포기가 안 되는지 다른 방을 찾은 녀석. 옷장 앞에서 한참을 기웃기웃하더니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밖으로 나오는데요. 흑설이의 알 수 없는 행동. 대체 뭘 이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새끼가 떠난 걸 아직 못 믿나? 그냥 그 생각이 큰 것 같아요. 흑설이가 죽은 새끼를 찾고 있다? 흑설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길에서 처음 이사하던 날 만난 아이였어요. 딱 보기에도 만삭인 몸이었는데 그 몸으로 동네의 다른 고양이한테 이제 괴롭힘을 받는 걸 봤어요. 거리를 떠돌던 흑설이를 처음 만난 건 2달 전. 뱃속에 2마리의 새끼를 품고 있는 녀석을 못 본 척 할 수 없어 집으로 데려왔다는데요. 녀석이 무사히 순산하길 바라며 출산 후 육류를 돕기 위해 새끼들 용품도 미리 준비했다는 집사. 흑설이가 혹시나 출산하고 나서 애들 젖을 못 물리게 될 경우에는 애기들을 이제 빨리 먹여야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이거랑 분유를 준비를 해놨었어요. 집에 온 지 얼마나 지났을까? 출산이 임박한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녀석. 그런데 병원에서 말한 게 일주일이었는데 일주일 있다가도 흑설이가 새끼를 낳지 않고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병원을 데리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초음파랑 엑스레이를 했는데 태반도 새끼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박이장이랑 다 드러내봐도 낳은 흔적이 없더라고요.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일. 흑설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새끼를 잃은 후 흑설이가 새끼를 찾는 행동과 함께 반복하는 일이 하나 더 생겼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어디선가 새끼 울음소리가 들리면 반응을 보인다는 것. 더욱더 애처롭게 울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새끼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흑설이가 지금도 이제 새끼 소리가 나면은 울어요, 계속. 이제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그 새끼를 잃은 고통이 아직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약간 죄책감이 큰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시간을 2달 전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새끼를 잃지 않게 미리 도와줄 수만 있었다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집사는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에도 좀처럼 멈추지 않는 울음. 절망뿐인 흑설이의 마음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집사가 할 수 있는 건 흑설이를 안아주고 위로하는 것뿐. 미안해. 미안해. 왜? 괜찮아. 하지만 모두가 잠든 밤에도 새끼를 찾아 헤매는 흑설이 녀석을 어쩌면 좋을까요? 다음 날. 다행히 다른 양이들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웃음꽃이 떠나질 않는데요. 흑설이도 같이 어울려 놀면 좋을 텐데 바로 그때 녀석이 방에서 나옵니다. 그래 흑설아, 같이 놀다 보면 그런데 이 분위기 뭐죠? 흑설이의 등장에 잔뜩 겁을 먹은 양이들. 눈 깜짝할 사이에 다짜고짜 꿀설이를 공격하더니 그걸로 성에 안 찼는지 눈이 마주치기 무섭게 또 난데없이 냥냥 펀치를 날리는 흑설이. 대체 무엇이 흑설이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걸까요? 털끝까지 바짝 선 흑설이의 예민함에 이유 없이 날벼락을 맞는다는 양이들. 가자, 흑설이. 언니 스트레스 받아. 그만. 언니 스트레스 받아. 새끼를 잃고 난 이후로 흑설이가 특히 다른 양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신경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때 흑설이 앞에 겁도 없이 콩설이가 떡하니 버팁니다. 흑설이가 거침없이 몸을 날리는데요. 사실 흑설이는 다른 양이들이 자신의 방 근처로 다가오는 것을 가장 극도로 싫어한답니다. 안 돼. 하지마. 안 돼. 하지마. 이제 점점 더 심하게 애들한테 적대심을 드러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으르렁거리고 도망가던 애가 이제는 문에다가 그냥 몸을 들이받으면서 계속해서 공격성을 보이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흑설이의 시야를 차단하기 위해 집사 커튼을 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른 양이들도 점점 성격이 변하고 있다는 것. 얌얌 원래 나 어디가? 얌얌. 좋아하던 간식을 거부하고 있다는 꿀설이. 엄마. 콩설이는 캣휘를 타며 오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억지로 내려도 또다시 올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멈추질 않는다고. 백설이도 상황은 마찬가지. 침대 밑에 숨어 혼자 있는 시간과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뭔가 애들이 예민해진다고 느낄 때마다 그냥 다 제 책임인 것 같은 느낌. 어쨌든 들여온 것도 다 제 선택이었고 저는 정말 다른 거 단발하고 합사 잘 돼서 넷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큰 바람인 것 같아요. 흑설이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이댁의 총체적 난국을 해결해줄 분, 이제 모셔야겠습니다. 집안의 평화를 되찾아주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양이들의 소호천사.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 김병철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집이 제가 고양이면 그냥 여기 살고 싶어요. 와, 저 진짜 제가 이거 진짜 놀란 거거든요. 진짜로. 고양이들이 기본적으로 기본 행복도 자체가 엄청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은 100점 만점에 100점인데 아니나 다를까 미아홍철에게도 낯가림 1도 없는 흑설이. 내가 몸에 뭐 추루를 바르고 왔나? 흑설이의 애교는 뒤로 하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확인할 차례. 새끼냥이 울음소리에 한참을 목 놓아 울었던 흑설이. 대체 무슨 이유로 그토록 운 건지 궁금한데요. 오, 새끼 고양이 소리에 이렇게 바로 반응해요? 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제 기분 탓이겠거니 했는데 엄마 찾는 듯한 울음소리에만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 어미 그 젖자리 젖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찾는 네. 소리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마음이 사실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말하는 순간에도 흑설이 생각에 울컥하는 집사님. 미아홍철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확실하네요. 새끼 고양이라는 거를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에 대해서 좀 낯설음은 분명히 있고, 새끼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냥 먼저 몸이 반응하듯이 신경이 쓰이고, 왜 새끼가 없지? 새끼 소리가 나니까 나 가서 지금 핥아주거나 아니면은 젖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기본 감정이 남아있고. 집사님 예상대로 흑설인 새끼가 살아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 대체 흑설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한 번도 둘 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병원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어미 젖을 빤 흔적이 없다라고 병원에서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면은 뭔가 사산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근데 이제 사산을 하더라도 이게 새끼 사산한 그 흔적이 남아 있으면 다른 동물들에게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흑설이가 그렇게 자기 새끼들 흔적을 지웠을 것 같습니다. 새끼를 스스로 떠나보내고도 아직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흑설이. 계속 새끼를 찾는 녀석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흑설이도 출산하고 이제 시간이 흘렀고, 그 다음에 또 뭐 발정이 와서 중성화 수술도 이제 한 상태라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희미해집니다. 일상으로 다시 평온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는 맞아요. 지금 흑설이에겐 시간이 약이랍니다. 그렇다면 양이들에게만 보이는 공격성은 왜 그런 걸까요? 순간순간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새끼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고양이한테도 조금 더 적대적인 모습을, 평소에 뭐 이만큼의 공격성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갑자기 느낌이 모성 공격성으로 넘어갔을 때는 뭐 3배, 4배 이렇게 커질 수 있죠. 사람한테도 갑자기 돌변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완전히 뭔가 어미 고양이로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 없어진 건 아니고 지금도 남아있는 건 맞아요. 흑설이가 보인 공격성도 모두 새끼들을 지키려는 행동이었군요. 그러니까 원래는 흑설이가 다른 아이들이 흑설이한테 이렇게까지 적대적이진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가서 먼저 냄새를 맡는다거나 했었어요. 근데 이제 흑설이가 이제 계속해서 하악질을 하고 하다 보니까 되려 이제 같이 안 물러서더라고요. 근래부터는. 그렇죠. 다른 고양이들도 이제는 자기 영역을 지켜야겠다는 게 점점 강해지니까 사이가 점점 이제 좀 골이 깊어질 수 있죠.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양이들과 골이 깊어진 이유. 또 하나 흑설이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봤을 때 사람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흑설이가. 근데 보통 이런 고양이들이 다른 고양이들하고 잘 못 지내는 경우도 많아요. 아, 전혀 예상치 못한 단점이네요. 그래서 대부분 집에서 합사 문제가 일어날 때 너무 사람한테 개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 친화적인 고양이를 새로 이렇게 데려왔을 때 기존에 있던 고양이들하고 정말 좀 팽팽한 대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사람하고 친화도가 좋은 고양이일 경우에 일단 사람 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살던 고양이들이 있으면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핵심 영역지에 대해서. 자기가 가장 좀 애착을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다른 고양이들과 경쟁을 해야만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고 나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분란이 생기는 경우가 사실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전혀 처음 본 식구가 하나 와서 자기 영역이나 이런 것들에서 주장하면서 생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고양이들한테는 되게 영역 안에서 큰 불안 요소가 생긴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은 다 곤두서 있게 되는 거예요.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래도 지금 평온함 유지가 되고 조금 안정감을 주는 보조제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계속 해주신 거는 아이들 관계에 대해서는 좀 너무 마이너스가 아닌 상태일 수 있는 거예요. 미아홍철이 제안하는 흙서리를 위한 솔루션은 합성 페로몬제도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고양이들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평온함 유지가 되고 흙서리도 좀 더 누그러뜨려지는 게 좀 더 빠를 수 있는 거예요.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음악과 고양이 테라피로 스트레스를 낮추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요. 또한 빗질을 통해 집사와 교감하면서 점차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흙서리 녀석 고양이 테라피 효과 덕분인지 편안해 보이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해준다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미아홍철이 준비한 두 번째 솔루션. 이번 솔루션의 포인트는 바로 서로의 소리 적응 훈련인데요. 최대한 좀 시간을 들이면서 천천히 먹이는 걸로 잠깐 멈춰서 밖에서 어떤 고양이가 쩝쩝거리면서 먹는 소리, 숨 쉬는 소리, 우는 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들을 수 있도록 새냥이 중 덜 예민한 꿀서리가 함께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주변 상황을 자꾸 살피는지가 아이들의 부정적 시그널이거든요. 혹시 그런 모습 보이나요? 먹다가 한두 번 정도 계속 쳐다보다가 지금은 계속 또 먹어요. 그렇다면 서로의 소리에는 이미 적응 완료. 난이도를 이제 높여볼게요. 지금은 청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부감이 없으니까 시각적인 자극을 되게 짧지만 추가적으로 좀 줘볼게요. 까꿍, 까꿍. 옳지. 근데 얘네 둘이 제일 많이 하악질하고 제일 많이 그랬거든요. 맞아요. 짧은 교육만으로도 훨씬 좋아졌는데요. 교육은 할 때 그래도 한 5분, 10분 지속되는 게 좋아서 애들이 생각을 좀 할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까꿍 할까요? 둘이 보고 좀 더 있어 볼게요. 그냥 조금 간식 없이 조금 더 있어 볼게요. 오, 그냥 그루밍도 하고. 괜찮지? 신경 안 쓰고. 옳지. 그렇지. 아이 착해. 옳지. 다시 까꿍. 옳지. 지금 좋았어요. 백설이도 용기 내서 왔잖아요. 지금 백설이는 긴장하면서 뒷걸음질 치잖아요. 보자마자. 흑설이 보자마자. 이만큼의 서로가 느끼는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일단은 흑설이는 편안한 고양이가 하나라도 생겨야 될 거잖아요. 그럼 꿀설이부터 편안하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꿀서리를 시작으로 사이를 좁혀나가면 되겠죠? 교육이 진행될수록 꿀서리에게 서서히 마음을 여는 흑서리. 그리고 얼마 전 흑서리 집사님께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교육 첫날만 해도 대면대면했던 두 냥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거리를 좁히고 방묘문 없이 마주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와, 정말 잘 됐죠? 앞으로도 이제 조금씩 노력하면 더 가까워질 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이제 뿌듯해요. 저희가 또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하면은 내 아이가 다 한 공간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나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아픈 상처는 훌훌 털어버리고 흑설아, 일단 꿀서리한테 마음을 열어가면서 친해져 가보자. 집사님, 흑설이 잘 부탁드립니다.